이번 시간은 15주차 2교시가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쭉 얘기됐던 사항들이 이제 우리가 그 보편윤리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 진행 전상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네스코에서 우리가 보편윤리의 그 기본정신과 같이 인간 중심의 전통적 윤리를 창조적으로 발전시킨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로써 이 합리적 사유체제의 그 과학기술 문명이 만들어낸 그런 인간의 그 소위 현상 등을 어느 정도 치하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또한 이 동양에서의 그 전통적 자연관, 이것은 이 자연을 정복의 대상으로 여기는 그런 서구적 자연의 그 개념을 우리가 함께 있어야 하는 그런 대상으로서의 자연이라는 개념으로 놓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동양 사상에 이 뿌리가 박혀 있는 이 인간 존중 이런 사상, 이것은 이 물질 위주의 어떤 그런 과학 기술이 야기시키는 그런 미래의 문제들을 대처하는 데 있어서 바로 재평가되고 재활용되어야 할 그런 귀중한 정신적 가치인 것이다 라는 거죠. 따라서 이제 21세기의 그 사회를 갖다가 인간 중심의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그 소중한 문화 전통인 인본주의를 잘 접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학과 기술의 발달의 방향은 이 사회의 구성원들의 가치관에서 의해서 결정되고, 또 그것은 다시 이 구성원들이 가치관을 또 결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올바른 이 가치관의 형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의 건전성을 바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 공동체의 가치관의 그 모색은 이 불가분성과 공공성을 그 특징으로 한다는 것이고, 또 자연 환경을 위시한 이 공동선을 전 인류를 한 축으로 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공유하고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가치들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8세기의 인도주의자이자 자유주의자인 그런 그 헤르데는 자유와 인본성 추구라는 목표를 가지고 민족의 문화적 단결을 강조하면서 모든 개별 민족을 포괄하는 보편적 공동체의 가능성을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다양성과 단일성의 문제를 상당히 역설적으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즉, 전 인류의 통폐라고 하는 그런 단일성은 각 민족의 문화민족주의 확립을 통해서 오히려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헤르데는 이 문화적 측면에서의 그 개별성과 이 보편성의 이 점진적인 합의를 바로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헤르더의 그 궁극적인 목표, 이것은 세계 평화인데, 이를 향한 국제적 단일성 개념은 본질적으로 다양한 민족의 존재를 내포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다원적 민족 체계의 각 개별 양성에 드러나는 이런 공동 이익, 요구 목적 등을 인식하고 있음도 분명한 것입니다. 또 한편 칸트는 시민법과 국제법의 보완을 위해서 세계 시민법 개념을 제시하였습니다.
이것은 국가의 무력 정복을 자행하고 국가 간의 법 질서를 인정하지 않으며 이 폭력 행사나 또 전쟁 도발의 가능성이 다분하던 그런 민족 상호 간의 개별 이익을 통해서 연합시키자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이 세계 시민권, 이것은 인류의 보편적 보호관계에서 한정되는 것으로서 이 박애가 아니라 권리, 즉 한 이방인이 타국에서 이방인이라는 이유 하나로 적대시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현재 작금 그 지구촌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인종 간의 어떤 그런 차별화 이런 것을 그런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죠. 이 권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간이 지구 자체에 대한 공동 소유권을 가지고 함께 더불어 살고 교류할 수 있는 이 자연법적 권리인 것입니다. 세계 시민법의 개념은 결코 공상적이거나 과장된 것이 아니라고 칸트는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공화적 입헌 질서를 확립한 다양한 민족 국가의 주권, 그리고 자유, 그리고 다양한 이해의 존중에서 연합된 그 인류의 보편적 우호관계라는 칸트의 세계 시민법 개념에서 이 탈근대 지구화 시대로의 그 새로운 지평을 바로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실현 불가능하게 이상적인 주장으로 여겨져 왔으나 현재 유럽연합 EU의 그 국제조직 개선 논의는 바로 여기에 개념적 근거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즉 유럽연합 내에서 유럽인들은 민족 개념을 그대로 보유한 상태에서 적극적 유럽 시민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인간의 본질과 참 행복의 그 추구를 가장 큰 가치 이념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지구상에는 다양한 종교가 혼재하고 있지만 그 궁극적 관심이라고 하는 것은 유한성과 생물적 욕구라는 인간의 본질적 문제로부터 궁극적이고도 완전한 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인간의 본질적 문제로부터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그 희구입니다. 인간의 희구인 것이죠. 그것을 각 종교는 나름대로의 가치체계에 의해서 다양하게 설명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근원적 본인질은 바로 하나일 따름입니다. 그 열린 시대에는 모든 종류의 민족적, 문화적, 지역적, 전통적 차이에서 유래하는 그런 다양한 가치와 삶의 양식의 인정과 존중이 요구됩니다. 하나의 가치에 의한 전 인류의 획일적 동질화가 아니라 다양한 그런 그 가치와 존재 양식, 그리고 이질적인 문화와 언어의 공존에서 인류의 공동 삶이 위태롭게 되지 않을 정도의 원칙과 기준 설정이 이 시대의 중요한 목표로서 우리에게 보다 현장감 있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타민족, 국가, 지역, 종교, 문화의 존중과 그들의 신념과 삶의 관용이 존재하는 곳에 그야말로 세계화 시대의 시민정신이 거론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 그 민족, 국가의 이 새로운 정체성 인식과 문화 창달, 그리고 전통의 보존과 발전 등을 위한 세계적 차원의 협의체도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보편 공동체에서 요구되는 이른바
세계 시민권 개념은 각 개별 국가의 시민권과 각 지역 공동체의 주민권을 대체하지 않고 개인은 다차원적인 시민권을 통해서 인류의 보편성을 구현해 나가자는 그런 것입니다. 21세기 세계사회의 열려가는 과정은 특정 민족의 자기 정체성과 문화적, 도덕적 가치의 절대화와 특권 요구의 그 제한이며 다른 민족과 인류의 존재 가치의 승인과 그들을 위한 도덕적 책임감 또는 이 보편적 정의감을 지니며 인류 보편적 가치와 그 구현의 저해 요인에 대한 분석이 우선적으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계화 시대의 그 보편화된 가치인 이 민주주의가 민족주의와 바로 여기서 만나게 됩니다. 프랑스 대혁명 1789년도에 이루어졌던 이 대혁명으로 해서 극적인 결합을 이루었으나 이후에 역사의 흐름에서 비극적으로 결별해야 했던 자유주의가 바로 민주주의로 거듭나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어떤 민족주의와 함께 21세기 열린 사회를 형성해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한국의 가치관 재정립에 대해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크 아탈리는 세계화가 계속 진행이 된다면 시장 자체가 새로운 종류의 제국이 될 것이라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초국, 이 대제국, 초국 대제국으로서의 그 이상은 바로 이러한 시장은 바로 노마드적이다. 그리고 어떤 한 국가의 요구나 봉사에서 벗어나서 별도의 군대를 갖고 사법 시스템이나 제도를 갖춰야 된다. 그리고 세계적 차원의 자본주의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국가들은 지나가는 대상 행렬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경쟁하는 오아시스로 전락할 것이며 국가 안에는 몸이 너무 약하거나 혹은 너무 젊거나 늙었거나 너무 가난하여 노마드가 될 수 없다는 그런 사람들만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이 바로 나탈리의 전망입니다. 이후 시장에 대항해서 두 종류의 노마드 제국이 나타날 것이다. 하나는 이슬람을 중심으로, 다른 하나는 민주주의를 중심으로 생겨나는데 정착민적이고 그리고 지역적이며 방책을 쌓아 놓은 그런 제국들이 이런 세계화를 피하려 할 것이다. 따라서 내일의 세계는 노마드적이면서 동시에 정착민적이다. 시장도 이슬람 제국도 세계를 지배하는 데 실패하고 분열된 민주주의적 세계화는 정착기 동안에는 노마드적 덕목, 즉 고집, 환대, 용기, 기억을 실천하기가 어려울 것이며 노마드 기간 동안에는 정착민적 덕목, 즉 주의, 경계, 저축을 실현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것들은 기술을 통해서만 진행되는 게 아니라 원시 부족들의 생활 양식에 영감을 얻은 새로운 생활 양식의 재발명을 통해서 진행될 것이다. 또한 도시와 정치 세계에서는 새로운 문화와 노동 구성, 세계 정보와 트랜스휴먼적인 정착민적이면서 동시에 노마드적 민주주의가 요구될 것이라는 것이 그의 미래 전망인 것입니다. 아탈리의 미래 전망은 다가올 미래사의 변화 자체가 그 유효성의 여부를 실증해 줄 것이다. 하지만 미래사회는 격변하게 될 것이며 이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사고와 행동의 패러다임의 변화가 요구될 것임을 피할 수가 없다.
21세기 인류는 가족 공동체 풍기, 민족, 인종, 종교, 정치적 이데올로기의 차이로 해서 결국 폭력 등 심각한 문제와 수천 년간 지켜온 그런 전통적 가치관이 와해되는 그런 위기 시대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오늘날 인간은 과학기술과 자본에 의해서 철저하게 소비되고 있고, 또 1990년대 사회주의 몰락과 함께 이 기술과 자본에 바탕한 그런 자본주의 독주의 그런 문명으로 인해서 근본주의, 네오마크시즘, 해방신학 등은 이 발전과 거대함이라는 자본 사이의 장점이 바로 단점이면서 나아가 치명적 취약점일 수 있다는 반론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주목할 점은 비록 현대사회가 동서진영의 갈등이라는 20세기 과제를 어느 정도 해소했다고 치더라도 고대로부터 꾸준히 시도되어 온 인간의 자기찾기는 아직 자리매김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연 속에 매몰되었던 인간은 다시금 문명과 기술 속에 매몰되어 가고 있고, 또 원시시대에는 인간 자신이 자연 속에 함몰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듯이 현대 산업사회에서도 인간도 자신이 물질 속에 함몰되어 있다는 것을 자각하지 못하는 것은 그러한 무지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전술한 바와 같이 과학기술의 그 발달이 가져온 이러한 상황들은 오늘날 세계가 전체로서 직면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은 한국도 세계와 공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상적 바탕이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을 대처하는 방법도 다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현대사회는 근본적으로 전통사회가 서구 문명의 타율적 유입에 의해서 와해되면서 성립된 그러한 사회이기 때문이죠. 한국 사회는 20세기에 들어오면서 급속히 변화하기 시작했으나 과학과 기술과 관련해서는 1960년대 초반부터 변화가 가속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서구에서는 200년에 걸쳐서 서서히 이루어진 사회적 변화가 한국에서는 단지 40여 년 만에 발생을 했습니다. 이에 반해서 한국인의 전통적 가치관과 그런 의식은 과학기술 발전에 따라오지 못했던 것이죠. 따라서 21세기 한국의 가치관 정립을 위해서는 가치체계의 변형, 즉 재상징화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인문 문화적인 측면을 강하게 지니고 있었던 한국의 전통사회는 과학적 사고를 바탕으로 한 서구 문명의 영향을 받아서 다양한 가치관이 혼란스럽게 섞여 있어서 여러 면에서 갈등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환경오염이나 인간 소위 등의 문제들은 어떤 점에서는 현대 한국 사회가 보다 겪고 있는 문제들이기도 하죠. 1999년도 발간된 후쿠야마의 대분기 신질서는 정보화 시대로 규정할 수 있는 21세기 새로운 가치관의 모색에 관한 고민을 담고 있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농업 사이에서 산업 사이로, 산업 사이에서 정보 사이로 이전하며 기존의 어떤 그 가치관들이 분기해서 온 그 각국의 그 역사적 현실을 풍부한 통계 수치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회적 자본에 주목을 하고 있죠. 한 사회가 공유한 그 가치의 집합을 상징하는 사회적 자본은 부를 생산하는 자본이면서 범죄와 사회적 혼란의 증가, 그리고 사회적 결합의 원천인 가족의 몰락, 신리도 감소 등 선진국들의